얼마 전 우리나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맥주를 배달하던 트럭이 좌회전으로 방향을 틀다가 그만 짐칸에 실어놓았던 술병들이 도로 위로 쏟아진 것입니다. 이런 사고는 어디에서나 또는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있을 법한 경우이긴 한데 그 이후의 상황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각각 많이 다릅니다. 쏟아진 술병들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일부 깨진 병에서 흘러나온 맥주와 거품들, 그리고 도로 위에 깔린 수백 개의 병 조각들 때문에 당시 도로 위는 꽤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로 위에서 배달 트럭이 사고가 나는 경우 외국에서는 어떤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몰려나와 거리에 쏟아진 맥주들을 쓸어담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앞서 태국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를 치우고 운전자를 돕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모두 땅에 떨어진 맥주병을 주워 담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 그러니까 차가 사고가 나서 전복되거나 해서 싣고 가던 물건들이 도로 위로 쏟아진 게 아니라 그냥 차 엔진룸에 불이 나서 도로 옆에 세워놓게 되었는데 마치 다리를 다친 사슴의 피 냄새를 맡고 모여든 하이에나들처럼 주변 사람들은 멀쩡히 서 있는 그 트럭으로 몰려와서는 갑자기 여기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도 아니고 그냥 막 다 약탈을 해갑니다. 중국의 경우 땅에 꽃게들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진짜 뜬금없이 수천 마리의 병아리들이 떨어지자 모두들 담을 것을 가져와 그냥 모두 다 훔쳐가 버립니다. 일단 도로 위에 떨어진 것은 주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운전자분께서 차에서 내려 도로의 상황을 보며 몹시 난감해합니다.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할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도로 옆에서 한 무리의 고딩들이 사고 현장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뭐 운전자 아저씨하고 인사나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비 내리는 오후의 도로 그 한가운데서 깨진 유리병 조각들 때문에 몹시 위험한 도로 위를 조심히 천천히 걸어다니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냥 청소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아저씨 한 분께서 합류를 하십니다. 이분 역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자기 할 일 찾아서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또 합류를 합니다. 마치 이게 원래 매일 이 시간마다 하던 일인 것처럼, 또는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처럼 그냥 다들 알아서 아무 말도 필요 없이 협력해가며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다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장비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근처 카페에서 일하던 알바생, 복장으로 봐서는 파리바게뜨 알바생 같기도 한데 쓰레받기와 밀대 비슷한 장비로 무장한 채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병 조각 청소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장비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어차피 여긴 한국이어서 가장 흔한 게 빗자루와 쓰레받기라 장비 투입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원활합니다. 얼마 후 사고 소식을 접수받은 경찰분들께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도로가 거의 다 깨끗이 청소가 된 상태입니다. 경찰분은 일단 학생들을 안전한 길가로 인도하시고 마무리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어찌 보면 막막했던 작은 사건이 깔끔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훈훈하게 막을 내렸으며, 이후 해당 지역의 경찰서는 학생들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고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진짜로 별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한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예를 들면 트럭에 깔린 운전자를 지나가던 고딩들이 발견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들어 올려 운전자를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9분 만에 구해낸 경우도 있었고, 사고로 초등학생 아이가 차량 밑에 깔리자 이번에도 학생과 시민들이 달려가 차를 들어 올려 불과 50초 만에 구조한 경우도 있었으며, 제주에서도 앞서 포항에서의 경우처럼 술을 실은 주류업체 배달 트럭이 회전을 하다 술이 또 도로 위로 와르르 쏟아졌는데 주변의 시민들과 지나가던 학생들이 또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도로를 순식간에 깔끔하게 청소해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백 개는 더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이런 장면이 전혀 특별하거나 사실 딱히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는 흔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에 그것은 굉장히 드문, 어찌 보면 되게 신기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위에 저런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게다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빗자루와 밀대까지 무장하고서 아무 말 없이 서로 협력하며 각자 역할을 맡아 저렇게 하는 것은 한국 밖에서는 보기 힘든 매우 드물고 귀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앞서 소개한 포항 맥주병 도로 사건이 소개되었고, 특히 학생들이 조용히 모여들어 아무 말 없이 각자 묵묵히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 네티즌들은 놀라움과 함께 부러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유저는 한국으로 당장 이민 가고 싶다고 하기도 했으며 그냥 저 광경 자체가 짱 멋있다는 유저도 있었으며 저와 같은 상황은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한 유저도 있었고 이건 한국이 가진 공동체 문화의 힘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칭찬하는 이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 영상은 왜 한국이 선진국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지적한 의견이 있었을 정도로 미국인들에게 영상 속 이 장면들은 우리에겐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조금 과장하면 그들의 현실에서는 절대 보기 힘든 놀라운 장면이라는 게 전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기 할 일 찾아서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너무 착하다며 미국인들은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최근까지 지난 한 10년 정도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대해 누가 좋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들 하는 소리가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또는 개념이 없다고 하는 말이고 어른 무서운 걸 모른다는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쯤 어른들이 저희를 보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어른들이 저희 세대 보고는 저런 애들이 출연한다는 건 이제 지구의 종말이 곧 임박했다는 세기말 현상이라고 진심으로 걱정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군대도 옛날에 분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 국방력 큰일 났다며 불평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욕 먹으며 자라나고 있는 요즘 세대들 역시 나중에 지들이 또 아저씨 아줌마 될 때쯤에는 그 다음 세대들 보면서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느니 이건 세기말 전조 현상이니 정말 이래서 요즘 애 낳기가 너무 무섭다니 와 같은 말을 하며 지금의 기성세대들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애들 싸가지 없는 것 맞습니다. 저 어렸을 때보다는 확실히 자기 주장도 강해졌고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참지 않고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의도에서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잘못을 지적하여 상대를 망신을 주거나 그래서 싸구려 우월감 따위를 느끼기 위해 지적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당연히 그 결말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를 지적할 때에는 자신 역시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는 솔루션도 함께 준비해서 내놓아야만 그 지적이 상대방에게 무게를 갖습니다. 안 그러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아무도 득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요즘 아이들에게 가하는 지적들은 대부분 그냥 지적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싸가지가 없다, 어른 무서운 걸 모른다와 같이 그 지적의 대상도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애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리고 싸가지 좀 없으면 안 되나요? 우리가 수능이라고 부르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1년에 단 한 번 전국적인 아주 긴 줄을 세우기 위함 빼고는 정말 아무런 순기능이 없는 그 변태적인 암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단 몇 개월도 견디기 힘든 정말 지옥 같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빠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이미 그 쳇바퀴에 올라타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그 극한의 심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시험에 대한 만성적 공포와 학우들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결과에 대한 좌절감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매일 반복되는 생활 그 자체이자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끔찍한 삶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견뎠던 시절도 공부와 경쟁이 만만치 않았고 또 그때도 전혀 정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풀스케일로 제대로 완전히 미쳐버린 상황입니다. 저는 요즘 애들 보면 대략 1살짜리 커다란 리트리버들 생각납니다. 덩치는 완전 큰데 속은 아직 애기들인 그런 아이들. 중학생이 벌써 170이 훌쩍 넘고 180 넘는 고딩들도 많이 보일 정도로 크지만 어른 흉내 잔뜩 낸 어색한 패션과 욕 많이 하면 멋있는 줄로 잘못 배워 쉬지 않고 친구와 함께 입으로 내뱉는 그 욕설들. 뭐 지적하려면 지적할 부분이 매우 많기는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미쳐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고작 한다는 게 담배를 피거나 어른한테 인사 안 하기, 그리고 좀 싸가지 없이 구는 정도입니다. 요즘 애들이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건 애들이 시건방져서가 아닌 제가 볼 땐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습관이 안 돼서. 엘리베이터 같이 탈 때 거울로 아이들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인사는 안 하는데 걔네들 머릿속으로는 이거 원래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불안해서 갑자기 쓸데없이 핸드폰 꺼내서 무슨 강박증 있는 것처럼 아무 앱이나 막 켰다 닫았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재밌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겠지만 요즘 애들 충분히 예의 바르고 아주 여립니다. 길에서 아줌마한테 잘못 걸려 털리는 애들의 경우 보면 처음엔 객기 부리며
세상 온갖 센 척 다 하기도 하지만 니네 집 어디야? 지금 니네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너 앞장서. 지금 당장 니네 집 가자. 뭐 이런 가벼운 협박에도 금방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며 아줌마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며 엉엉 우는 키 180짜리 애기 리트리버들입니다. 여기 아까 그 도로에서 청소하던 아이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가던 길 멈추고 남을 돕기 위해 함께 총총 걸음으로 뛰어가는 모습 귀엽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우리나라 애들 진짜 착합니다. 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세상이 온통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다 적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른들까지 아이들을 공격하면 유일한 안전지대가 사라져버려 이 세상에서 저 애들이 기댈 곳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앞으로 아이들 잘못하는 거 보이면 본인 어릴 적 생각해서 널리 이해해주고자 노력해보거나 만약 잘하는 것이 작은 것 하나라도 보인다면 오바하며 격하게 칭찬해주어 학교와 시대 그리고 시험이 매일같이 깎아먹고 있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쿨한 안꼰대 어른들이 자주자주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